산업단지가 많은 당진 지역 곳곳에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의 위험성과 대책 등을 알아봤습니다. 서산의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임대업체가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집주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입자들에게는 이중계약 등을 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청양군이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 지원 규모와 농작물 보험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동곤 군수는 브리핑을 열고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충남 지역에서 마약류 사범 330명이 검거됐고 이 중 56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수치로 충남경찰청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 지역은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승용차뿐 아니라 산업단지가 많아 지역 곳곳에는 불법 주차되어 있는 대형 차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당진 한 원룸단지. 차 한 대가 건물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건물 양옆과 맞은편에 이면 주차된 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합니다. 잠시 후 다시 건물에서 나가려는 차. 여전히 출입구에는 이면 주차된 차들이 가득합니다. 그 순간 나가려는 차와 옆에서 달려오는 차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가가 밀집된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합니다. 아파트 인근 도로 곳곳에는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 인근 등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에도 불법 주차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학교 앞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어린이 승강장입니다. 하지만 이 어린이 승강장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에는 이렇게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의 폭을 좁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소방 차량이 출동 시에 신속하게 출동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화재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는 정해진 곳, 주차장 또는 법정으로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하시고 특히 교차로라든지 좁은 골목, 이면 주차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당진 내 불법 주차와 이면 주차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진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2만여 대지만 당진 내 화물차 차고지는 한 곳에 불과하고 190대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상권이 밀집한 우두동과 수천동 주변 공영 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주차면 수는 290대에 불과한 상황. 상권 인근 수천 세대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진시는 공영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과 사고 유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단속 카메라를 증설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상권에 주차장이 조성됐지만 이용률이 낮은 만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의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임대업체가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집주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입자들에게는 이중계약 등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최소 1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업체의 계좌를 동결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 지원 규모와 농작물 보험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17일 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충남도 농협에 재난지원금과 보험금 상향을 건의해 현실적인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침수 시설은 모두 파손으로 침수 작물 피해율도 대부분 100%로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해를 겪어 2년 연속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넉 달간 마약류 사범 330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2%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구속 인원도 지난해 36명에서 올해는 56명으로 55%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거 연령은 60대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검거 인원 중 약 21%를 차지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마약류 합동 단속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도의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이 15개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네,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의 박명실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이 탈플라스틱 전환 정책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네,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은 음식물 포장 배달 급증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일상 속 탄소 중립 실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충남도는 6월 19일부터 1단계로 도청 내 일회용품 반입 휴대 금지 및 다용품 사용을 의무화했으며 커피 전문점도 다용컵 전용 매장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동안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청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도내 시군까지로 확대가 되는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난 7월 31일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더미 확산을 위해 충남도와 시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다음 달부터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 시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공기관, 장례식장, 영화관, 경기장,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일회용품 없는 행사 전환 등을 시행합니다. 또한 확대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계도, 매달 10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 지정 및 캠페인 전개, 플라스틱 감축 홍보 교육 확대 등 범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환경안전관리과 박명실 주무관이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지만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아무리 더워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무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한 비닐하우스 내부. 수확철을 앞두고 열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피하려고 새벽부터 일하지만 농민의 얼굴에 흐르는 땀은 멈추질 않습니다. 아침에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10시까지밖에 일 못 해요. 여기 뭐 바깥에는 한 30도 가면은 여기는 40도에서 45도, 뭐 많이 올라갈 때 4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름철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열기가 갇히면서 오히려 바깥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바깥이라고 사정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햇빛에 땅이 달궈지면서 한낮의 지면 온도는 지상 1.5m 높이보다 5에서 18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에는 옥외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작물 생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 마냥 일손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뭐 35도 이상, 특히 하우스 안 같으면 40도 넘어도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그 작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한낮에 어쩔 수 없이 농작업을 해야 한다면 수시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매시간 15분씩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2명 이상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공사가 중단돼 최대 20년 이상 방치돼 있는 건축물이 충남도 내 35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용도로는 공동주택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건축물 중 19곳에 안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정비가 이뤄진 건축물은 8곳에 불과합니다. 충남도가 유관순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행사를 열고 상금 규모도 늘립니다. 도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유관순상을 대한민국 최고 여성상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고 시상금 규모도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관순 상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시대에 맞게 구현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 예산시장에서 맥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예산 사과 맥주와 제주 감귤 맥주 등 다양한 지역의 맥주를 알리기 위해서 마련됐는데요. 예산군은 축제에 매일 10,000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연과 현장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가 특수 제작한 화덕에서 만든 통돼지구이와 수제 소시지 등 다양한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내년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향기 치유를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소나무와 해조류 등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3가지 종류의 에센셜 오일을 개발해 해양치유센터의 향기 테라피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군은 지역에서 발견된 천연 유기물 피트를 원료로 비누와 입욕제 등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고 차량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1,300여 건에서 지난해 1,500여 건으로 1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